1세대 펀드 애널리스트로서 코로나 이후에 유망한 펀드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펀드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펀드 애널리스트이신데요.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코로나 이후 유망 펀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에 펀드 시장 동향부터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3월 19일에 저점을 찍었었죠. 네. 그 이후 이제 펀드 시장 흐름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글로벌 증시 급락 시기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개미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 펀드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저가 매수 자금이 일부 유입됐었는데요. 증시가 급락했던 3월 한 달 동안에 6,800억 원 수준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급등한 4월 이후로는 2.5조 원, 2조 5천억 원 이상이 차익 실현을 위한 환매 증가 등으로 해서 자금이 순유출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를 공모펀드 중에서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요. 3월 한 달 동안 국내 인덱스 주식형 펀드에 약 3조 9천억 원의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었다가 4월 들어선 증시가 급반등을 하자 5조 7천억 원 이상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인덱스 펀드에서는 레버리지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 기타 유형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유입됐다가 증시 급반등 이후에 또 큰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이거를 이제 저희 신문에서 곱버스 펀드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인버스를 2배로 하는 그거는요, 곱버스 펀드. 네네. 5월 들어서도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1조 1천억 원 이상이 순출되면서 증시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액티브 펀드를 살펴보면 지난 3월 모처럼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한 600억 원 정도 자금이 순유입이 됐었거든요. 국내 액티브 펀드에서도 4월 증시가 급등하니까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한 160억 원 정도 감소가 있었고요. 5월 들어서도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천에 다다르니까 한 300억 원 이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자금은 액티브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 액티브 할 거 없이 모두 다 펀드에서는 자금이 좀 나가는. 사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펀드의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단기 투자 자금이 머무는 상품인 MLF로는 투자 대기 자금이라든지 시중 유동성 자금이 말 그대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연초에 50조 원 이상 증가해서 153조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인데요. 사상 최고치가 이달 들어서 계속 신규로 갱신되고 있을 정도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많은 자금들이 MLF에 몰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자산 선호라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랬던 거에 반해서 최근은 투자 대기성 어떤 특징이 매우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한 어떤 주식형 펀드 환매된 자금도 이런 MLF에 잠기 들어가서 대기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MMF가 사실은 과거 증시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그 MMF에서 잠시 돈을 넣었다가 빼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었. 네네네. 과거에 이제 MMF에는 그날 주식을 투자하시고 남은 투자 자금은 저녁 되면 MMF에 투자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MF에서 다시 현금화해서 주식에 투자하시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MF가 지금은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하루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MF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이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채권형 펀드에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부터 국내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 채권의 만기가 매우 짧은 초단기 채권형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채권형 펀드는 법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국내 채권형보다는 해외 채권형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더 높고 훨씬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뭐 해외 채권형 펀드가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떤 기조가 후퇴하면서 전 세계도 글로벌 채권 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영향으로 인해서 뭐 연간으로 평균 한 9%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이를 뒷바탕으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금 확보 이슈가 생기면서 많은 자금들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형 펀드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일반화된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이게 법인하고 기업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군요. 네네. 사실은 뭐 채권형 펀드 전체 시장 규모 100조가 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관과 법인이고 뭐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분이 하는 금액은 극히 일부 제한적인 부분을 사고 계신 겁니다. 펀드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에서 채권형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나요?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다기보다도 이제 채권에 투자하신다는 분들의 투자자 성향이 매우 안전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채권형이라는 게 실상으로는 매우 안전한 상품입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생겨서 이 채권형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금 같은 생각으로 하시지만 이게 예금처럼 항상 확정된 이자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시가형 손실이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경우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조금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그런 류의 자금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예금이나 다른 투자 대안을 좀 찾으시는 그런 성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한 것도 아닌데 왜 손실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해외 펀드 자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해외 펀드도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 글로벌 테크 펀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 국내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라는 전략이 메인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원유 관련 ETF나 펀드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미국 증시도 급락하자 북미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로 자금 유입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유가가 좀 오르고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가 매수 전략이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코로나 이후에 주된 투자 전략을 자리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좀 파생된 건데요. 최근에 러시아 펀드로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증시가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원유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러시아 증시로까지 확대된 케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요약하면 이제 해외 펀드 자금 동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 전략이 일반화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급락되었던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게 참 투자자들로서는 고민이긴 하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유망한 펀드를 원하는데요. 1세대 펀드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유망한 펀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중장기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의 경우 많은 펀드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글로벌 테크 펀드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입니다. 이러한 펀드에서는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글로벌 테크 펀드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펀드별로 투자 전략이라든지 또는 투자 대상 등을 확인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뭐 설정액, 수익률, 수익 지표, 위험 지표, 뭐 운용 경력이라든지 운용사의 현황 등 어떤 정량적인 부분들을 분석하시고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성적 분석들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펀드는 두 가지인데 글로벌 테크 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그리고 글로벌 테크 펀드는 말 그대로 글로벌 IT 기업 기술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겠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글로벌 뭐 바이오나 제약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군요.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는 펀드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그 좋은 운용사들이 운영한 펀드들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운용사겠군요. 네, 그런 펀드들이 대부분 국내에 많이 이제 재간접이나 국내 운용사들을 통해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검토하신 데는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정할 때 설정액, 수익률, 뭐 수익지표, 위험지표 여러 가지를 봐야죠.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에게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지름길을 알려주신다는 차원에서 그중에 딱 가장 중요한 기준 뭐가 있을까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운용력의 어떤 운용 경력이나 운용 철학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운용력의 운용 철학이나 또는 운용 경력은 사실 최근처럼 어떤 시장이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큰 어떻게 보면 그 확실한 그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운용력들이. 그래서 저 운용력은 내가 투자한 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거나 흔들림에도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향후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운용력이 누군지 그분 펀드 매니저를 봐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뭐 관련된 것들은 최근에 이제 그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가서 보시면 운용력들이 본인의 이제 운용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 정리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드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접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테크 펀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펀드들의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가요? 아니면 대체로 그냥 비슷한 수익률이나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일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과 차들은 펀드마다 차이가 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글로벌 테크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돼 있는데 또 성과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심하다는 거죠, 차이가. 경우에 따라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한 거를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 대부분이 투자 전략이나 어떤 투자 대상 차이가 우리가 글로벌 테크라고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또는 나는 운용력의 특징상 이런 걸 좀 선호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밝히게 돼 있죠. 네, 밝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력인 투자 설명서라든지 우리에게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안에 다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글로벌 테크 펀드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관심이 생긴 투자자분이라면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가셔서 이 두 가지 펀드 중에서 좀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게 뭐 그러시면서 이제 운용력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글로벌 테크 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글로벌 테크 펀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증시 반등에 따라서 연초 수준을 넘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펀드들이 이제 다수 존재하고요. 뭐 일부 대형 펀드 중에서는 좀 회복 속도가 더딘 펀드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 연초 수준 이미 회복해서 우수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중국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에는 연초 차이 넥스트를 중심으로 중국 내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강세가 이어지면서 연최후 성과가 30%를 넘어서는 뭐 그런 아주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헬스케어 펀드는 헬스케어 관련된 중국 주식에 투자. 네, 맞습니다. 살펴보면 이 관련된 펀드, 글로벌 테크, 헬스케어 펀드 모두 최근 한 달 동안 살펴보면 자금들이 좀 뭐 적으나 많으나 조금씩 다 들어왔고요. 상대적으로 뭐 회복 속도가 더딘 대형 글로벌 테크 펀드에는 이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피면서 오히려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뭐 펀드마다 연체율은 뭐 상이한 자금 흐름을 보입니다만은 최근 모든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이런 쪽에 있다라는 걸 자금으로 조금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시장의 관심은 글로벌 테크, 글로벌 헬스케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의 펀드들이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대충? 뭐 자산 배분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펀드들이 해외 주식형 펀드이다 보니까 대부분 펀드가 주식 또는 이게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뭐 수익주권을 포함해서 투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뭐 주식에 이제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 뭐 3월에 설정된 신규 펀드만 뭐 현금 자산 비중이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유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이 직접 소위 직구, 해외 주식 직구로 많이 하고 계신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텐센트 등 많은 종목들이 펀드별로 운용 전략, 특징에 맞춰서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ETF 주로 투자하는 어떤 EMP 펀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테크 관련된 펀드들은 뭐 세계적인 ETF 운용사인 블랙록 자산운용의 뭐 글로벌 테크 ETF라든지 뭐 클라우드 컴퓨팅 ETF라든지 뭐 다양한 ETF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EMP 펀드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그 ETF 자체에 투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걸 골라야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펀드로 직접 하게 되다 보면 직접 투자한 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환해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그때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투자 기업의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 직구를 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펀드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해외 주식 직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원해서 가져가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좀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안 나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환율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마 일정 부분 투자되는 금액만큼은 해외 통화에 내 자산의 일부를 노출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환율 투자가 결합되어 있는 방법이죠. 근데 EMP 펀드에 투자하면 환율 이슈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EMP 펀드도 환율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해외 ETF라면 그리고 그 ETF가 환해지를 하는 ETF면 환해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해외에 있는 ETF를 직구하시는 경우거나 국내에 상장된 ETF를 하더라도 환해지를 제공하지 않는 ETF를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환해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주 오늘 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면 뭐 리스크 요인이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두 종목 위주의 어떤 투자는 좀 재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수익을 추구하려면 뭐 한두 종목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펀드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펀드도 하나나 두 개 펀드가 아니라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시면 목적하신 어떤 투자를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글로벌 테크 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포트폴리오 하나로서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